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맹자 강의 세 번째 편 공손추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공손추는 맹자의 제자입니다. 맹자의 제자인데 이 글자를 여기서 이제 특징은 요걸 추라고 읽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통은 자축인묘 할 때 그 소띠를 나타내는 그 축, 이래서 축으로 많이 읽는데 이건 이제 축으로 읽지 않고 추라고 읽는 것이 특징입니다. 공손추 이럽니다. 첫 번째 장부터 보시겠습니다. 공손추 문활 부자 당로워 제하시면 관중 안자지 공을 가부허호이까 이렇게 공손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부자, 맹자를 지칭하는 것이고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선생님께서 당노 제하시면 제나라에서 이 공손추가 제나라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맹자 제자가 됐는데 제나라에서 당로하시면 당로라는 것은 요게 이제 길목을 차지한다 이런 뜻이죠. 그냥 그 자체로만 보면 길을 차지한다. 그래서 요 길노자를 요로 핵심적인 코스 뭐 이런 뜻이죠. 핵심 루트 뭐 이런 건데 그 로를 즉 요로를 담당하시면이니까 제나라에서 요직을 중요한 직위를 가지게 되시면 만약에 제나라 임금님이 선생님에게 관심을 가지셔서 큰 벼슬을 내리시면 그래서 임금님을 선생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 정치적 방향으로 이끄실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신다면 뭐 이런 얘기입니다. 가정이에요, 전부. 그러면 선생님의 그런 학식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았을 때 관중 안자지 공을 가부허호이까 다시 허락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랬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관중은 제나라의 환공, 제환공이라고 그 5명의 패자들 중에 5패 중에 제환공이 첫 번째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요 안자는 그러니까 관중은 이 제환공의 재상이었어요. 그리고 이 안자는 제경공의 재상입니다. 제나라 경공의. 그래서 이 관중과 안자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이 모셨던 환공이라는 임금과 경공이라는 임금을 당대의 그 가장 강력한 군주로 만들었던 명재상들입니다. 그래서 제나라의 모든 임금들이 환공과 경공의 시대에 제나라가 누렸던 영광을 다시 재현하는 것이 모든 제나라 임금들의 꿈이었어요. 춘추 전국시대에. 그렇다면 그 임금들을 모시는 신하들은 모두 자신들이 관중과 안자가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하는 훌륭한 재상이 되는 것이 목표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공손추가 하는 말이 선생님이 제나라에서 요직에 등용이 되신다면 관중이나 안자가 환공이나 경공을 그 엄청나게 그 힘이 있고 그리고 당시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었던 환공이나 경공과 같은 임금으로 만드는 그런 관중과 안자의 공을 다시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맹자가 그렇게 하실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맹자가 그 질문을 받고 맹자왈 자성제인야로다. 자네는 참으로 제나라 사람이구만. 그랬습니다. 그대는 정말 제나라 사람이구나.
이랬습니다. 왜냐? 지 관중 안자의 이의언요. 관중과 안자를 아는 것뿐이니까. 즉 관중 안자만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신하가 관중 안자밖에 없는 줄 아는구만. 그러니까 나더러 관중 안자의 공을 다시 허락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냐. 너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진짜 제 나라 사람 맞구나. 이런 얘기죠. 자, 공손추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춘추 전국시대의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그랬고 이제 그런데 맹자는 신하가 임금을 보필하는데 가장 모델로 삼아야 할 사람들이 관중 안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임금을 보필해서 제황공과 제경공이라고 하는 힘있는 군주들을 만들었지만 맹자는 제경공과 제환공을 가장 모델이 될 만한 임금이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얘기인 거죠. 그래서 맹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혹이 어떤 사람이 문호 증서왈 증서에게 물었습니다. 증서. 이 증서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 증서는 공자의 제자인 증자의 손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책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유명한 그런 인물이 아닌 거죠. 그런데 맹자가 이 증서를 등장을 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증자의 손자인 증서에게 묻기를 오자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친근하게 부르는 말이라고 그랬죠. 즉 혹이 이 사람이 증서를 가리켜서 오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자 여자로 숙현고. 당신이 공자의 제자인 자로와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어집니까? 누가 더 현명합니까? 그렇게 혹자가 물었다 그겁니다. 자로라고 공자의 제자, 아주 유명한 제자죠. 그러자 증서가 축연이라는 것은 깜짝 놀라면서 말하기를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말하기를 축연왈 오 선자지 소외이 아니라 우리 선자가 경외하시던 바 아니라 경외. 우리 선자. 증서가 말하는 우리 선자. 요건 증자를 말하는 겁니다. 공자의 제자였던 우리 할아버지 증자가 경외하셨던 분이 바로 자로인데 그런데 그런 자로하고 나하고를 비교하다니 그러면서 누가 더 어지냐고 묻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무슨 불경한 말이냐? 하면서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겁니다. 증서가. 자, 그러자 그 혹자가 증서에게 그 질문을 했던 혹자가 다시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연즉 오자여 관중 숙현고. 그렇다면 자로하고 비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깜짝 놀라 하신다면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당신하고 관중하고 중에 누가 더 어집니까? 하고 혹자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증서가 이번엔 아까는 축연 이랬잖아요. 축연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런 뜻인데 불연이라는 말은 몹시 불쾌해하면서 이런 뜻입니다. 요게 아니불자에 낯빛 하는 그 색자잖아요. 안색. 그러니까 이제 표정이 말이 아닌 몹시 불쾌해하면서 불열활 기뻐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이 하증 비여어 관중고. 당신은 하증 어찌하여 뭐 때문에 비여어 관중고 관중에게 나를 견주는가 비교하는가. 그러니까 불쾌해하면서 너 어떻게 나를 관중 따위에게 비교를 할 수 있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어찌 나를 관중에게 비교하는가 하면서
관중하고 비교됐다는 것 자체를 불쾌하게 생각을 한 거죠. 증서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불쾌하게 생각을 했느냐? 그러면 관중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관중이 득군이 옆이 기전냐며 임금을 얻음이 옆이 저와 같이 저렇게나 전하였으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많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 임금이라는 것은 이제 제환공을 말하는 거죠. 제환공인데 이 임금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저것은 임금을 얻었다라는 말이 아니고 임금으로부터 신뢰와 총애를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임금을 얻었다는 것이 단순히 임금을 얻었다는 말이 아니고 임금으로부터 그 임금이 주시는 총애를 얻었다, 신뢰를 얻었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저와 같이 전적이었다. 오로지 전적으로. 그러니까 제환공이 관중을 신뢰하고 총애한 것이 다른 사람들은 상대도 안 될 만큼 엄청난 신뢰와 엄청난 총애를 받았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환공은 관중이 하자고 하면 뭐든지 하고 관중이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그렇게 전적으로 임금에게 총애와 신뢰를 얻었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국정을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했어요. 임금의 총애와 신뢰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기간이 국정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집행을 할 수 있었던 그 기간이 저렇게나 장기간, 오랫동안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랬는데 임금으로부터 저렇게 전적으로 신뢰를 얻고 국정을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기간이 저렇게나 오랜 기간이었다 그러면 결과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어야 했는데 공열이라는 건 공적을 말하는 거죠. 그 공열이 옆이 기비하니 저렇게나 형편없었으니 낮았으니 그러니 이하증 비어어 시오하니라. 당신이 네가 어떻게 나를 이런 사람한테 비교할 수 있느냐. 그렇게 증서가 얘기를 했다 그겁니다. 증서가. 맹자가 지금 증서의 이야기를 인용을 한 겁니다. 공손주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면서 그렇게 증서의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맹자가 하는 말이 관중은 증서지소 불이하오늘 이 증서도 되지 않는 바 이거늘 되려고 하지 않는 바 그러니까 닮고 싶다 나도 관중처럼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바라는 겁니다. 요 위자가 내가 관중과 같이 되겠다 이런 뜻도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뜻도 될 수 있느냐 그러면 높이 평가하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중이라는 사람은 증서가 높이 평가하지 않는 바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나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증서는 증자의 손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유명한 사람, 뭔가 우리가 기억할 만한 어떤 인물이었으면 뭐 다른 데서도 저 사람이 등장을 하겠죠. 그런데 저 증서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닌 증서조차도 관중을 닮아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높이 평가하지 않은 그냥 비교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불쾌하게 생각하는
증서도 불쾌하게 생각하는 상대가 관중인데, 그런데 이 자, 요때 요 자는 공손추지요. 공손축 자네가 나를 위하여 그것을 원하는가? 즉 나보고 관중과 같은 공을 세울 수 있겠냐고 하느냐? 증서도 평가하지 않는 사람을 나보고 그런 사람이 되라고 원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증서를 통해서 관중을, 그러니까 내 입으로 나는 관중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증서도 안 닮으려고 하지 않는 관중을 나보고 닮으라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공손추가, 요건 공손추죠. 공손추가 말하기를, 왜 관중을 그렇게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십니까? 하고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관중은 이 기군패하고 그 자신이 모시는 그 임금을 패, 5패 중에 으뜸 패제후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안자는 이 기군 현안이 그 임금을 현이라는 건 그 당시에 가장 드러나는 임금, 그러니까 누구라도 다 아는 임금, 유명한 임금이 되게 그렇게 만들었으니, 그러니까 신하가 임금을 모셔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갖는 임금으로 만들고 그 당시에 누구나 다 아는 임금으로 만들었으면 그들이 엄청난 공을 세웠다고 할 수 있겠는데, 관중 안자는 유부족이니까 선생님은 증서를 통해서 증서도 닮으려고 하지 않는 관중을 나보고 닮으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그러면 관중과 안자는 유부족이니까 오히려 부족이 되기에, 그 사람처럼 되기에 부족한 사람들인 겁니까? 높이 평가하기에 부족한 사람들인 겁니까? 이렇게 공손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관중과 안자가 위대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 증거로 공손추가 들었던 것이 자기 임금을 패가 되게 하고 자기 임금을 현이 되게 했다, 그거였잖아요. 그러면 저 정도 했으면 훌륭한 신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중 안자는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인 겁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이 정도 한 걸 가지고 그걸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들이 모셨던 임금들이 전부 제나라 임금들이지 않냐? 그 제나라라고 하는 조건이 얼마나 좋은 조건이냐? 그 제나라, 이 제로 이 제로 제나라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저 배경을 가지고 태나 현이 아니라 왕이 되는 것이, 이게 훨씬 높은 거죠. 제나라를 가지고 왕이 되게 하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로 치자면, 맹자 당시로 치자면 이 제나라의 이 조건을 가지고 전국을 통일을 하고 통일된 제국의 진정한 왕이 되는 것. 이것이 맹자 내가 봤을 때는 유반수이 아니라, 요때 요 유자는 같을 유자하고 같은 거라고 그랬죠. 같다. 반수, 손을 뒤집는 것과 같다.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쉬운 일이다. 제나라라는 조건을 가지고 왕이 된다는 것은 마치 손바닥 뒤집기처럼 쉽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자 공손추가 약시즉 제자지 혹이 자심케이다, 이와 같다면,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왕이 된다는 것이 손바닥 뒤집기처럼 쉽다고 말씀을 하시니, 그렇다면 제자지 혹이 자신케이다, 제자의 혹이, 제자는 이제 공손추가 부자인 맹자에게 자신을 제자라고 하는 거죠. 제자, 즉 저의 의혹이 더욱 자자입니다. 더욱 심합니다.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왕 되는 것이 손바닥 뒤집기처럼 쉽다고 하시니까 제가 더 헷갈립니다. 더 잘 모르겠습니다. 차, 이, 문왕지덕으로. 그러면서 이제 뭘 말을 하는 거냐 그러면 왕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왕 되는 것이 손바닥 뒤집기처럼 쉽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헷갈립니다 하면서 예전에 문왕이라는 분이 계셨죠. 근데 그 문왕이라는 분이 그렇게 훌륭한 덕을 가지고도 그리고 100년 가까운 시간을 이 세상에서 사셨는데도 그런데도 자신이 천자가 되지를 못하시고 자기 아들 대에 이르러서야 문왕과 같은 훌륭한 덕을 가지고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이 세상에서 활동을 하셨으면서도 그 덕이 온 천하에 아직 충분히 미치지를 못해서 당신의 아들 무왕에 이르러서야 결국 천자가 왕이 되셨는데 그게 왕 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 선생님은 왕이 된다는 것이 손바닥 뒤집기처럼 쉽다고 하시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문왕도 부족하다는 뜻인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런 얘기예요. 차, 이 문왕지덕으로 문왕의 덕을 가지고 문왕의 덕으로서 100년 이후에 붕하시되 즉 이런 훌륭한 덕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오셔서 100년 동안을 사시고 난 뒤에 붕이라는 게 천자가 돌아가시는 걸 붕이라고 그럽니다. 문왕은 당연히 천자는 아니었지만 그의 아들인 무왕이 천자가 되면서 천자로 추존을 했기 때문에 붕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저 천자가 돌아가신 걸 붕자를 쓰는 이유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절망을 이 세상에 준다는 의미에서 붕이라고 씁니다. 문왕이 그 훌륭한 덕을 가지고 100년이나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도 오히려 미흡어 천하언을 천하에 흡족하지 못하였거늘 그 덕이 충분히 천하를 적시지 못해서 그의 아들들인 무왕과 주공이 계지 연후에 그를 계승한 연후에 즉 아버지 문왕이 다 하지 못하고 가신 것을 아들들인 무왕과 주공이 계승한 연후에 크게 행하였으니 즉 문왕의 덕이 아들들을 통해서 계승되어서 아들들을 통해서 행해지고 난 뒤에야 크게 온 천하에 행해져서 결국 주나라가 천자국이 되었으니 그런데 금언 지금 선생님은 말씀하시기를 왕약이연하시니 왕이 된다는 것이 손바닥 뒤집기처럼 쉽다고 쉬운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즉 문왕은 부족법여이까 문왕은 좋기 법으로 삶을 만하지 못합니까? 법으로 삼기에 부족한 분인 겁니까? 문왕이라는 분이 우리들이 법으로 삼기에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라면 어떻게 문왕도 천자가 스스로 못 되셨는데 그렇게 선생님은 왕이 되는 것을 손바닥 뒤집기처럼 쉬운 것 쉽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제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공손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맹자의 답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